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은 외증조 할머니와 통화 중입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은 증조 할머니와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마치 종달새 마냥 쉴 새 없이 종알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있으면 나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노래 불러줄게. 소파에 앉아서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하던 아들이 아쉬운 듯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만나러 가면 안 돼? 아들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지나면 할머니 아픈 거 다 나으니까 그때 가자. 그니까 몇 밤이나 더 자야 하는데 나 할머니 보고 싶단 말이야. 할머니도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내 사진만 보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앞으로 6밤만 더 자고 할머니한테 갔다 오자. 엄마가 약속할게. 진짜지? 알았어.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표시해둘 거야. 아들이 식탁에 놓여있던 달력을 보며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어찌나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할머니와 엄마 단둘이 지내고 계신데 얼마 전부터 할머니께서 기침을 조금씩 하시는 바람에 출입 금지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큰 문제될 건 없었지만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들 조심하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친정은 우리 집에서 20분 거리에 살고 있고 시부모님께서는 지방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거기다 우리 외할머니께서도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가끔 보면 외할머니와 친정엄마가 어찌나 많이 닮았는지 부모 자식의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말이 맞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은 두 할머니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들은 외증조 할머니를 참 잘 따랐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하루하루 달력만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보며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만약 제게도 아들처럼 이런 할머니가 계셨다면 제 어린 시절이 조금이나마 위안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의 사연을 듣기 전에는 다들 행복한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곤 하는데요. 어쩌다 우리 가족의 사연을 듣기라도 하면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가족의 기가 막힌 사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친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무슨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친엄마의 얼굴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렷한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 시골 외할머니 집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제가 그 잠자리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보다 잠자리가 더 빨랐고 제가 울상을 짓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마당 담벼락에 살포시 앉아있던 잠자리 한쪽 날개를 손가락으로 살짝 움켜잡았습니다. 엄마의 손에 잡힌 잠자리가 벗어나기 위해 다른 쪽 날개를 퍼덕거리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자, 여기 날개를 꼭 잡고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근데 너무 세게 잡으면 잠자리가 아프니까 천천히 잡아야 해.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지만 아프니까 조심해서 잡아. 그러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모습이 절대 잊혀지지 않은 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었는데요. 왜 하필 그 모습이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때가 제 어린 시절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세상을 떠났고 제 행복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빠는 일을 해야 했기에 저는 친할머니 할아버지께 맡겨졌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외할머니와 이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도 새 출발해야 하는데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 애미가 그렇게 된 거 보면 결혼 전부터 무슨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멀쩡한 우리 아들 이리 만들어 놓고 낯짝도 두껍네요. 전 그렇게 보고 싶으면 거기서 수미를 데려다 키우던지요. 할머니가 그 두 분께 소리를 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긴 합니다.
할머니께서 어찌나 큰 소리를 치셨던지 제가 할머니 뒤로 숨었는데요. 수미야, 잘 지내야 한다. 외할머니와 이모가 저를 안타까운 듯이 바라봤지만 저는 그저 무서웠기에 할머니만 꼭 붙들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외가 가족들을 다시 본 적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저를 데려가기가 쉽진 않았겠지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많이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렇게 일찍 떠날 거면 그냥 갈 것이지. 우리 아들 세장가 가야 하는데 저것 때문에 항상 골치라니까. 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셨으니까요.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이 되었을 무렵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빠가 어떤 아줌마와 함께 와 있었어요. 인사해라, 네 새엄마다. 아빠와 너무나 오래 떨어져 있다 보니 서먹서먹 할 정도였는데요. 오랜만에 내려온 아빠는 제게 그 한마디만 할 뿐이었어요. 아빠의 말에 제가 쭈뼛쭈뼛거리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애가 어딘지 모르게 좀 어두워 보이네요. 새엄마란 사람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아니야, 원래는 안 그런데 낯을 좀 가리는 모양이구나. 엄마한테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얼른! 새엄마의 말에 할머니께서 억지로 제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듬떠듬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새엄마는 그런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앞에 놓여있던 과일만 먹었습니다. 새엄마란 사람은 그렇게 제 인생에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 아빠와 새엄마는 재혼을 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그 사람들에게 보냈기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엄마란 사람은 악독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엄마만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릴 지경인데요. 처음 한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여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 뒤 새엄마는 어마어마했다는 말밖에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저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다고 해야 할까요? 제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새엄마보다 아빠라는 사람이 더 문제였는데요. 아빠는 새엄마가 제게 어떻게 대하는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한숨만 쉰 채 방관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지쳐만 갔고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밖으로 따로 부르셨어요. 수미야, 너 혹시 무슨 힘든 일 있는 거니? 담임 선생님께서 너무나 갑작스레 제게 물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잔뜩 눈치를 보며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아니,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그러시는데 수업 중에 네가 자꾸 창밖만 바라보고 있고 불러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답도 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더구나.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의 말에 제가 놀란 채 고개를 푹 숙였어요. 수미야, 선생님이 너를 혼내려고 부른 게 아니거든. 혹시나 네가 무슨 힘든 일이 있나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혹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 선생님이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 안 할 테니까 선생님한테만 말해봐. 선생님의 말은 진심 같아 보였어요.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선생님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가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그럼 아빠한테는 말을 하자 그랬어. 놀란 선생님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빠도 저를 귀찮아하세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맨날 한숨만 쉬시고 있고.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미야,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놀란 선생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어요. 그 뒤 선생님께서는 학교가 끝나면 항상 저를 따로 부르셨는데요.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자. 우리 엄마가 돈가스 만들어주신대. 돈가스요? 돈가스는 제 동생만 먹는 건데. 제 동생이 돈가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동안 저는 동생이 돈가스 먹는 것을 지켜만 봤었기에 정말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선생님 집에 갔는데 선생님 어머니께서 밥상을 준비한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른 와라. 내가 우리 수미 좋아하는 반찬으로 만들어봤는데 많이 먹어. 그리고 앞으로 매일 와도 돼. 먹고 싶은 거 말만 하면 이 할미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저는 선생님이 안 계신 날에도 홀로 선생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다닐 정도였어요.
아빠와 새엄마가 있는 집보다 그곳이 제게는 훨씬 더 편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선생님께 조용히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 그냥 선생님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제가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선생님과 할머님을 바라봤어요. 수미야, 우리도 그러고 싶긴 한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 선생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선뜻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가족도 아닌 사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새엄마는 저를 못마땅해 했는데요. 너 요즘 어딜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늦게 다니는 거냐고. 새엄마가 제 모습을 훑어보며 노려봤어요. 그리고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수미 제 말이야. 요즘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내가 물어봤는데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학교 끝나고 맨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 같은데 잘해주고 싶어도 정이 안 간다니까? 당신이 한번 잘 확인해봐. 맨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뭐야? 그게 정말이야? 순간 화가 잔뜩 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곧 제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 요즘 뭐하고 싸돌아 다니는 거야? 난 그냥 학교 끝나고 선생님 집에 있다 오는 거밖에 없어. 뭐? 선생님 집? 얘가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너 같은 애를 선생님이 왜 집까지 데려가겠니? 새엄마가 있는 대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냥 선생님이 밥 챙겨줘서 선생님 집에 가서 밥 먹은 거밖에 없어요. 아니 왜 네가 선생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냐고. 넌 아무튼 하는 짓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 그 선생님 집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거기 가서 살아. 새엄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렇게 그날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붙들고 제가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 그냥 선생님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집에 가면 그냥 싫어서요. 알았어. 그럼 선생님이 부모님을 한번 만나볼게. 그렇게 며칠 후 선생님께서 우리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수미 담임입니다. 아, 네. 근데 무슨 일이시죠? 새엄마가 못마땅하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며 물었어요. 저기 요즘 수미가 학교 끝나고 저희 집에 자주 왔는데 걱정이 많으셨죠? 수미가 공부만 제대로 시키면 뭐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부모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좀 제대로 시켜봤으면 하거든요. 물론 부모님 집에는 자주 왕래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수미를 데리고 있겠다 이 말인 건가요? 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도 가깝고요. 선생님의 말에 아빠는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었는데 순간 새엄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근데 선생님 수미가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건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수미가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저게 얼마나 여시인 줄 알긴 하는 겁니까? 아주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가요? 수미야, 그때 선생님이 말한 거 어떻게 됐니? 선생님께서 제게 물었어요. 저기, 여기요. 제가 주머니에 있던 녹음기를 꺼냈어요.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봐요. 얘가 이렇다니까요.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새엄마가 제 손에 들려있던 녹음기를 낚아채 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선생님의 손이 더 빨랐는데요. 저기 죄송한데 이건 제가 수미한테 준 겁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걸 주는 겁니까? 저요? 저 수미 담임 아닙니까? 제가 한참을 지켜봤는데 수미한테 이상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준 건데 뭐가 잘못됐나요? 수미야, 너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건 다 한 거야? 선생님께서 제게 물었어요. 네, 하라는 대로 하긴 했어요. 잔뜩 주눅이 든 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우리 수미는 아주 똑똑하니까 라는 말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녹음된 것들을 재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엄마의 표정은 놀랄 만큼 굳어져 있었어요. 제가 확인해보니 수미 아버님께서 꽤 괜찮은 회사를 다니시던데 이런 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선생님이 부모님을 잔뜩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때쯤 태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지켜보던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뭐 큰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수미 제가 데려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야, 그러니까 당신이 수미를 데려가겠다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이딴 짓을 한 거라고? 순간 새엄마가 코도숨을 쳤는데요. 새엄마의 얼굴에는 황당함과 함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냥 수미 제가 데려가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을 했어요. 여보, 그냥 데려가라고 해. 어차피 당신도 제 귀찮아 했잖아. 그쯤에서 새엄마의 얼굴이 엄청 밝아져 있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동안 우리도 골칫거리였는데 잘 됐지 뭐. 그럼 앞으로 수미 찾지 않는다는 약속은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다 녹음을 해놨거든요. 참 대단한 선생님 나셨네. 알겠습니다. 우린 관심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죠. 아빠가 단숨에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봐도 정말이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뒤 저는 선생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할머님은 참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 진짜 그래도 돼요? 제가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넌 앞으로 내 딸이다. 그리고 내 손녀다. 옆에 계시던 할머니께서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우리 엄마가 되어주셨어요. 그때 당시 선생님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에 같이 다니면 이모냐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항상 아니요, 우리 딸입니다 라며 빙그레 웃으실 뿐이었어요. 그 뒤 선생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셔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와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미야, 이 사진 봐라. 엄마 남편이야. 네? 엄마 결혼하셨던 거예요? 그럼 넌 내가 지금껏 혼자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 근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아들이 우리 수미 봤으면 엄청 예뻐했을 텐데 안 그래요? 엄마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아들이 엄청 예뻐했을 텐데 말이다. 그럼 우리 수미한테 할머니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건데.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런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제가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수미야, 사실 네 엄마는 내 며느리였다. 할머니께서 그동안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선생으로 있을 때 네 엄마가 내가 있는 학교로 부임해서 오게 된 거야. 아무리 봐도 우리 아들하고 잘 어울릴 것 같더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소개해줬는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절대 후회 안 한다니까. 엄마 아들이 나한테 좀 잘해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 그러게 말이다. 서로 그렇게 좋아서 난리더니 왜 그렇게 빨리 떠나간 건지 모르겠구나.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좀 좋았겠니? 엄마, 그래도 그이가 나한테 엄마를 남겨줬잖아요. 그동안 외롭게 살았는데 엄마랑 그이 덕분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었잖아요. 전 절대 후회 안 해요. 거기다 이렇게 예쁜 딸까지 생겼는걸요? 엄마가 저를 보며 활짝 웃었어요. 두 분의 말씀에 따르면 할머니와 엄마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부모님께서는 엄마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데요. 외롭게 살던 엄마에게 할머니와 남편분은 천사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분은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결혼한 뒤 한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남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때 내가 따로 나가 살았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의지하다 보니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다. 할머니께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어요. 다시 재혼한다고 해도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난 절대 후회 안 해요. 우린 아무리 봐도 참 특이한 인연이구나. 이런 인연이 어딨겠어 그래. 할머니께서 엄마와 저를 둘러보셨어요. 그러게 세상에 이런 인연이 어딨겠어? 엄마가 활짝 웃었어요. 우리는 그렇듯 신기한 인연으로 만나서 살았습니다.
다행히 두 분 덕분에 저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이었어요. 아유, 우리 수미가 또 1등이야. 세상에나 이 정도면 천재 아니냐?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나중에 의대 가서 의사 됐으면 좋겠구나. 성적표를 볼 때마다 할머니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런 할머니와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었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의사가 돼서 할머니와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부가 참 대단했던 것이 단 한 번도 찾아오거나 제 안부를 묻지조차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엄마가 가끔 생부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를 전해준 적이 있었다는데요. 우린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부가 보고 싶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잊고 살았으니까요. 그 뒤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당당히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수미가 의대에 가다니.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우리 그이가 있었으면 진짜 좋아했겠어요. 후배가 생겼다고요. 두 분의 말에 따르면 엄마의 남편분도 의사였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는데요. 의대 학비가 한두 푼도 아니었고 걱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어떡해요? 이 녀석이 별 걱정을 다 해. 엄마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 그렇듯 할머니와 엄마는 아낌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바라던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된 뒤로 우리 가족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수미 의대 보내지 말 걸 그랬어. 아니 어떻게 된 게 맨날 바빠서 이 할미랑 놀아줄 시간도 없잖니.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봐. 꼭 괜찮아질 거야. 그러지 말고 너 빨리 결혼해서 손주 낳아서 오면 안 되겠냐? 그럼 이 할미는 손주랑 놀면 되잖니. 할머니 나 의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을 하래. 나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랑 엄마한테 효도해야 되거든. 그리고 난 결혼 안 하고 할머니랑 엄마 옆에서 꼭 붙어서 살 거야. 제가 할머니에게 안기며 활짝 웃었어요.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너 결혼을 꼭 해야 해. 그래야 할머니랑 엄마가 손주를 볼 거 아냐. 그리고 멋진 사위도 봐야 할 거 아냐. 할머니와 엄마는 제게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하던 병원으로 어떤 여자가 진료를 받으러 들어왔는데요. 아니 너 혹시 수미 아니냐? 어머 맞네 맞아. 여기 이름이 정수미 맞네. 왜 있잖아. 우리 남편 전처가 나왔다던. 여자가 호들갑을 떨어대며 같이 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때 그 전처 딸? 근데 그 딸이 의사가 됐다고? 여자와 일행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맞습니다. 그날 제 앞에 앉아있던 그 여자는 바로 그 악독하던 새엄마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둘을 기가 막히다는 듯이 바라봤는데요. 그때 제게 그렇게 악독하게 했던 새엄마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저를 보며 반갑게 웃고 있었거든요. 수미야! 엄마잖아. 너 어쩜 이렇게 잘 컸니? 네가 의사가 됐어? 이렇게 잘 됐으면 엄마랑 아빠한테 찾아왔어야지. 넌 어쩜 그렇게 독할 수가 있는 거니? 새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했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걸까요? 저기 죄송한데 여기는 병원이고요. 저는 의사로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엄마라는 사람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았지만 의사로서 제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수미야, 넌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오랜만에 엄마를 봤으면 가족들 안부부터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는데 너도 참 인정머리가 없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예전에 당신들이 한 행동들은 생각도 안 나나 봐요. 어머 얘 좀 봐. 남의 자식 데려다가 그 정도로 해줬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래긴. 하여간 넌 예전부터 좀 못된 구석이 있었어. 그랬으니 내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새엄마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새엄마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기에 저기 여기는 병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만 진료하겠습니다. 됐다. 난 너 같은 의사한테 진료 못 받겠다. 새엄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 뭘 하고 다닌 것인지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동료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저기 말이야, 지금 병원 인터넷 게시판에 누가 정수미 의사의 사생활을 고발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적어놨더라고. 나도 들어가서 봤는데 그 정도면 아기를 품고 그런 것 같던데 혹시 말이야 최옥자 씨라고 아는 사람이야? 그 이름을 듣자마자 아주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최옥자란 사람은 새엄마의 이름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제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새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정수미,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모 자식 간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 우리 인연이 끊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인연 타령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과 비방 내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변호사한테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라고 했던 건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궁금해서였거든요. 근데 통화해보니 역시 답이 없네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주세요. 수미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인정머리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소 취소해줘라. 뭘 그런 걸로 엄마를 고소까지 하는 거냐?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전화하지 마십시오. 고소 취하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전화하시면 이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지금 통화 내용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 생부와 새엄마가 난리가 났는데요. 며칠 후 새엄마가 저를 찾아왔거든요. 수미야, 내가 미안했다. 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날 너도 좀 심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우리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 뭘 좋게 좋게 끝내요. 우리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병원 인터넷 게시판에 그렇게 해놓은 거 이거 협박죄, 명예훼손에 다 들어간다고 하던데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제가 잘 사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전 절대로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제가 급히 뒤를 돌아섰는데요. 수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 여자가 제 팔을 잡고 늘어졌어요. 그렇게 생부와 새엄마란 사람이 싹싹 빌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는 제게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끝냈습니다. 다행히 그 뒤 그 사람들을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정말이지 지긋지긋하다는 말밖에 다른 표현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네요.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그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다 몇 년 전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와 결혼까지 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좋아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다행히 시부모님께서도 참 좋은 분들이셨기에 우리 할머니와 엄마에게 그렇게 잘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우리 가족이지만 꼭 피를 나눠야만 가족인가요?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준다면 그러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달력에 체크를 하던 우리 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내일 할머니 보러 갈 수 있는 거지? 그래, 할머니 보러 가자. 신난다. 나 할머니랑 게임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어. 할머니를 만날 생각에 아들이 잔뜩 신이 나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와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셔주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